양손을 드신 네, 분홍색 마스크 쓰신 나중에 발 선생님께 들면 어떡하시려 그래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열차를 타고 대통령님이 계신 그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달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눈이 빠져라고 기다려도 대통령님이 제가 문 앞에 제가 걸어 안 나가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 바람에 바라보시지를 않아서 팻말을 들고 막 이래서 기동대 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눈치를 받고 있는지 그래요? 모릅니다. 쫓겨나진 않았는가 보군요.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근데 대통령님,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늘 새벽 6시서부터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 우리 대전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네, 언론만 얘기해. 네, 억울한 이유가 뭐냐? 이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너무도 많은 이거 만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같은 아녀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를 지금 대전 경찰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다가 혹시 대통령님 자, 필요한 주제에 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 자, 이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어서 그거는 뭐 메모를 해서 내시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 네, 세 분이 같은 내용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요? 마이크 네,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한 분 하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구의 현도면에 살고 있는 오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청주시 앞에서 지금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도 투명한 설명도 없이 오직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워서 주민과 기업을 모두 철저히 배제하면서 사업이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 막사에 지붕 하나 지을 때도 환경영향 평가를 운운하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현도면은 13개 후보지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환경영향 평가, 타당도 조사, 공청회,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재활용 선별센터 허가가 났지만 청주시에서는 이 시설은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이 절차를 모두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이 들어오는 예정지에는 현도면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터, 진로, 카스 등 식음료 제조업체와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근로자들이 오신영님, 네. 이렇게 합시다. 예. 자, 관에 얘기가 그거 같네요. 마을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마을 주민들 여러분의 동의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강행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들어도 내용은 똑같은 거일 테고. 네, 이제 이렇게 잠깐만. 이것도 역시 내가 오늘 내가 그 행정 담당자도 아니어서 일단 그 얘기는 제가 접수는 하고 우리 기록에 메모에 남겨주면 상황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라서 한 말씀만 잠깐만. 어딘가에는 필요한 일일 테고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마을이냐? 아닙니다. 저희 마을에 들어오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좀 위치를 좀 주민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어쨌든, 식으로 좀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지어달라고. 왜 요 자리냐 딴 자리로 해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도라는 마을이 오기까지 14개 후보지가 저희 현도가 포함된 상황에서 후보지를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세 분이 사시는 그 왜 거기다 하냐 그 말이잖아요.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또 여러분 동네 왜 오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검토해 행정기관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해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여기서는 그 얘기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민가만 떨어진 곳에만 민가에서 떨어진 데다 만들어라.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생각이나 가능하면 아이디어. 공통의 네. 과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개인 민원을 여기서 해결해야지 이래버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검은색 티셔츠 입은 네, 청년분 같으신데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나세요. 뒤쪽에 계신 분께 네. 네, 마이크 드렸습니다. 일단 좀 취지랑은 다른 얘기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8년차 신중현이라고 합니다. 25년 6월 실수령만 금액이 252만 9,310원을 받았고 국가에서 만든 공무직이라는 직군은 일할 때는 정규직이라고 불리고 월급날에는 비정규직 취급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으로서 8시간 동안 정규직 치료사들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들어온 정규직과 1,200만 원에 넘는 연봉 차이가 납니다. 기재부에서 승인한 임금의 총 인건비에 따라 매년 정규직은 각종 수당이 올라가지만 사업비로 운영되는 공무직은 입사한 후로 호봉급 외에는 100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총 인건비로 예상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임금 예산 책정이나 국가에서 보다 정확한 정규직 전환이나 공무직에 대한 임금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런 제안을 받은 걸로 하고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 오셨죠? 오늘 그 국회 본회의 본회의라서. 일정이 있어서 네, 아. 국회의원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내가 우리도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대통령이 이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충청 잠깐만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다 없다 보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CTX 사업도 어떻게 돼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진짜로 충청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또 관심 갖고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그만. 네, 맞아, 계속 지나가시죠. 예. 예. 잠깐 시간은 정하신 대로. 예.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또 영상으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민원들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충주 네, 관련해서 들고 계신 하늘색 셔츠 입으신 그 분께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메모 다 받았습니다. 그 참모들께서 다 확인하고 가급적 답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에서 온 지용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충주시에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오늘 연차 쓰고 왔습니다. 꼭 철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거지 반경 2km 부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 3만 명, 학생만 2,000명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고요. 그리고 충주시에서 이거를 2023년 7월에 MOU 체결을 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발전소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도 찬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러 왔고 꼭 철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건강 문제, 아이들의 학습권. 저희 동네는 본사가 있어서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창문을 못 열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꼭 철회 좀 해주세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예전부터 강조하셨던 게 바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다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도 대통령님도 참석하신 만큼 우리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몇 개만 듣고 저희가 예상된 시간을 훌쩍 넘긴 만큼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양해해 주시면 한두 분만 더 듣고 메모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결책들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정책 제안서를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전혀 알 수 없죠. 신성윤님께서 대리로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에 기본 사회부터 시작해서 기본 금융,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채무 문제라던가 또 스포츠 문제, 네, 그런 제안서가 보내드렸고요. 무지개수로 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 발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책적인 사업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국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나라가 더 같이 발전하려면 기본 민생, 국민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권익 침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원인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 감사 기능이 대부분 이제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님께 변호사 또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재량권은 추상적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말씀을 하세요. 예, 이게 그 대전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나오는 말이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각종 국민 고충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량권 남용이 매우 심각해져 있습니다. 행정 남용 부분은 본인들이 위법을 해도 행정 소송으로 몰아버리고 국민들이 1년, 2년, 3년을 버티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자정 기능이 아예 없어졌다는 게 감사실, 감사위원회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예.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자 그 말이군요. 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대통령님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희가 메모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좀 가름을 죄송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말씀 내 말씀을 들어. 자,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기인가? 네. 모자 쓰신 분께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듣고, 네. 말씀을 좀 하시면, 네. 진짜 맞아요. 여기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떨려서 말씀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은행동에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30년 장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때 업고 키우는 우리 큰아들과 저희 남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흥분되니까 저희 남편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러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국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70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에 뭔가 규칙이 뚜렷하게 정해져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많은 대출로 빚도움이 앉아 있을 때 작년 5월 22일 날 대전시에서 명도 절차 없이 영업 중인 440개 점포에 대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울면서 따르는 자, 남은 자, 그리고 버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회수 조작이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무원이 주회수를 제 95% 정도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이 그 주회수에 놀라서 입찰가를 높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대전시에서 만약에 온비도 뚜껑이 열리는 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전시에도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온비디에 개인정보 신상 보호를 한 상태에서 통신법에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자 수 최상의 순위대로 10개만 뽑아주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저희 상인은 10개 이상씩 마감 시점까지 조회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몇만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감사원을 통하든 캠코를 통하든 한 번만 밝혀서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행사장 들어오시기 전에 대통령께 바라는 점이라고 해서 A4 용지에 이제 여러분들 의견 받았습니다. 성함도 적으셨고 연락처도 적으셨죠.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통령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일선의 개별적 민원을 처리할 권한은 없어요. 국가적 과제나 아니면 국가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행사하겠지만, 어디 구청의 민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면 저를 직권남용이라고 우리 검찰이 잡아갈지도 몰라요. 각 기관의 이제 권한들이라고 하는 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다 막 온 세상 문제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씀들은 어차피 이게 국가에 대한 뭐 온갖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 자리에서 저한테 특별히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바뀔 것 같지는 대체적으로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면 해수부를 왜 부산으로 가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나 모르겠네요. 에? 부산에서만 돼서 가요. 그리고 뭐를? 대통령실을요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소관이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네. 세종으로 언제 갈 거냐? 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수도로 충청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즉 세종으로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또 헌법에 관습 헌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걸 또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집무실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의 의사당을 짓자. 뭐 그것도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속도를 저희가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한 거는 지키니까 너무 혹시 어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옮겨올 수 있냐? 완전히 와라. 이거는
그건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들 이전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많이 약속된 대로 해야 될 텐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는 우리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다 가지면 좋죠.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서울은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 하나도 좀 많이 가졌으니까 이 정도는 내놔도 되지라는 건 또 여러분의 생각이고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충청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나 대전, 세종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전, 충청으로 오기로 한 걸 왜 부산으로 보내는데 다 우리한테로 보내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역시 이것도 전혀 부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한 번 결정했으니까 절대로 딴 데로 보내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한테로 다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청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으로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그중에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 개 옮기는 거를 그거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그쪽은 또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어서 다 자기 이익만,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대체로는 다 충청, 세종으로 오니까 그중에 정말로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은 행정기관 한 개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연결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누가 1인 시위하고 있다 해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나가다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데 근데 또 그 입장에 또 그렇게 해야 될 입장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어떻게 내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인천 지역구 사람인데 인천에서는 왜 가는 김에 인천으로 가야지 왜 부산으로 가냐? 그런 분도 계세요. 대전으로 갈 때는 가는 거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 옮긴다면 인천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가능하면 같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세 분도 무지하게 섭섭하실 텐데 말이라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왜요? 해수부 옮기면 손해본다 본인이. 갑자기 또 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당선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딸 셋 둔 53세의 가장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해수부 이전에 관계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귀여를 해서 해수부의 귀여 정책에 대출을 받아서 고령으로 가서 낚시업이라는 어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남으신 분이 20명인데 그런 어선이 180척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저희들끼리만 뭉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20명인데 기본 3억씩 빚을 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장사를 못하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뱃놈입니다. 뱃놈이라 자신 있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아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잠재적 채무자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악성 채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악성 채무자가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고생시켰는데 더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뛰어내리기 직전입니다. 잠재적인 채무자를 도와주는 게 채무 파산 회생보다 훨씬 좋은 정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할 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수부의 정책 변경 때문에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니 자, 죄송하지만 이제 마이크를 거기까지만 그렇게 서로 뺏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만, 마이크는 협조해 주시면 그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듣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뭐 그런 밤새도 제 임기 내내 들어도 다 못할 거예요. 예? 밤새고 싶다고요? 예, 저는 못해요. 바빠서. 어쨌든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국가기관 이전 문제는 이 해수부 이전 문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부산으로서는 4월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때도 내가 이거 쉽게 말 100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첫째한테 피아노를 가르칠까? 둘째한테 태권도를 가르칠까? 이런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는 피아노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 학원을 싶어 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소질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태권도에 엄청난 소질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둘째한테 해야지. 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예를 들어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가능한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또 여기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북극 항로 개척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이라든지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정말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 그런데 이게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대전, 세종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전, 세종,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필요한 정책들은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빨리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쉬운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일부러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의 주요 현안들도 한번 챙겨보고 또 이런 기회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냥 뜬금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마이크 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주주의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토론을 안 해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토론이 기본인데 맨날 멱살 잡고 싸우기부터 먼저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아주 혐오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외면해요.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저질스럽고 막 뇌물이나 받고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다 외면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의도를 가진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또 우세를 점하는 이 비정상적인 정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국민들이 공통의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고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에 동의하고 또 양보하고 이걸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놔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치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기에 따라서 아마 누가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저 멀리 가가지고 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저 아까운 시간 쓰면서 저 그냥 뭐 민원 서류로 받으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또 해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 내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었던 것도 아, 저 상대방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네 라고 하면서 또 양보하고 후퇴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매우 난삽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분이 아까부터 계속 저러시던데 우리 저분의 1분 이내의 말씀만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1분 딱 1분. 네. 네, 1분 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주민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러 이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들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전 충청 지역이 바로 과학특구 지역이고 과학기술 정책을 활용하여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만드는 기발하고 신명한 국책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한 13년 정도 연구했고요. 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대전 특구 그 과학자들이 이 먹거리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미래 산업, AI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기발하고 신명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또 에이펙 경주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 함께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4대 강.